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혁신 없어서 주가 떨어져? 쓸데없는 소리 무시해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아이폰 13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혁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여러가지 노이즈와 주가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애플의 아이폰 13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혁신이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요. 그러고 또 공교롭게도 애플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도 하락하고 혁신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또 국내 아이폰 관련주도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뉴스 기사 타이틀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달에 출시되는 아이폰 13 시장의 반응은 혁신이 없다. 애플 주가 혁신 부족 비판 평가에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13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면서 LG 이노텍 등 부품주들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애플의 주가 하락과 우리나라 부품주들의 하락 연관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혁신이 없다는 비판 때문에 과연 하락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없다는 이야기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겹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애플이 혁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언제부터 혁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나? 물론 이 전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아이폰 5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5는 2012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혁신은 없다. 거창했던 소문과 달리 기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5S가 나왔는데 혁신보다는 실리를 챙겼다. 혁신의 한계 왔다. 증시는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2012년과 13년입니다. 그리고 또 2014년과 1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변신, 잡스 시기 혁신 다 버렸다. 아이폰 6 아쉽다. 아이폰 6 혁신이 없다. 이런 비판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멈춰버린 애플의 혁신, 신제품 줄줄이 공개한 날 주가는 급락했다. 혁신 없었던 아이폰 6s 반응이 미지근하다. 애플 주가 급락했다라면서 혁신 없다는 비판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더 찾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에서 또 큰 변화가 생겼던 아이폰 10과 10S는 어떻습니까? 노치 디자인 나오자마자 욕만 먹었고 M자형 탈모라고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혹평 받았고요. 그러면서 혁신은 뭐였냐? 가격의 혁신이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잡스의 혁신은 없어졌다. 혁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매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혁신 타령하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매년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언론들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혁신은 없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10배 상승했습니다. 혁신 없다는 아이폰, 혁신 없다는 애플.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건가요? 과연 혁신이 없다고 해서 망하거나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혁신이 없다는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인가, 정말 맞는 비판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없다던 아이폰 사용자 숫자는 줄어들었나?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아이폰의 유저들의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3년 동안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이폰 유저들의 숫자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판매량도 보면은 2015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아이폰 13도 아이폰 황금 교체 주기하고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 그런 이야기보다는 혁신이 없다는 비판적 이야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혁신 타령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비락이다. 자 주가가 떨어진 날 공교롭게도 아이폰 13 공개를 한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이벤트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D-Day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그동안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공개일이 정해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졌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고, 자 D-Day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이벤트 효과 소멸로 주가가 소폭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한 당일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자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공개 날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뉴스 타이틀 몇 개 살펴봤었는데 2015년도에도 아이폰 6s 반응 미지근하고 혁신 없다고 비판받고 애플 주가 급락했다, 이런 뉴스 기사까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벤트 효과 소멸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더라.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아무도 기억 못할 이슈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자 아이폰 실제 판매량,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접근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애플이 내놓은 제품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자 애플의 생태계, 자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거죠. 생태계가 공고해지느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이 결합하면서 충성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실제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단순히 아이폰의 혁신 유무, 판매량 유무를 살피기보다는 아이폰 판매량의 증가와 그것이 불러올 시너지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지만 아이폰 유저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 유저들이 늘어나는 만큼 애플 생태계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무형 자산의 파워라는 거고, 자, 이 무형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모빌리티, 지금 애플카라고 불리는 것과 결합했을 때 어떤 파괴력,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애플카 올해 말에 공개한 뒤에 2025년에 출시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지만 자, 콘셉트카만 올해 말에 나와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혁신 타령,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혁신 타령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노이즈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혁신이 부족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자 이런 뉴스 기사를 쓰는 사람들, 자 주가가 올랐으면 아이폰 13 효과라고 적었을 겁니다. 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벤트 효과 소멸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효과가 소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혁신 부재 비판, 장기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이즈를 차단하십시오. 본질을 봐라. 과연 애플의 가치는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아니면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가?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 부재 비판, 이런 노이즈 같은 거 말고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아마도 아이폰 판매는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기 수요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대기 수요를 넘어서 그 너머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건가, 애플의 제품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